요즘 검사들이 이재명 때문에 힘들어한대요. 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2차 재판 출석을 하셨는데요. 구구들이 몰려와서 망신을 주고 언론 주목도를 높이려 난리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역시 검찰이 말꼬리를 잡으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보좌하는 사람은 주로 유동규였던 것 같다. 유동규를 보좌하러 온 김문기를 이 대표가 기억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호주 여행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검찰 주장을 두고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같이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검찰의 말꼬리 잡기에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재판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 어제 유동규 재판에서 방청객이 웃을 정도로 검찰이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현주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자기도 검찰 출신이니 들은 건데 죄를 안 저질렀을 리가 없는데 얼마나 꽁꽁 숨겼는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증거가 안 나오는 것만 봐도 이재명이 범죄자인 게 확실한데 자기들이 무능한 걸로 몰려서 힘들다고 토로한 다음, 저게 뭔 소린가 싶은데 검사들한테는 이재명이 돈 받아 먹었을 거라는 건 자연의 섭리 같은 거라 저런 논리가 나오는 거라고. 역시 검사들의 사고방식이 아주 기이하고 종교네요, 종교. 관련해서 내상에서는 돌았네 돌아버렸어. 돌은 거야. 돌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없는데 만들어서 여러 사람 가둬들였는데 이재명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뭐가 꼭꼭 숨겨. 증거가 안 나오면 범죄자란 증거라. 이거 전 세계에 알려보자. 아주 대박칠 거다. 민주국방위원 국힘 태극기 핑계로 회의 거부. 세상에나 국힘 국방위 의원들이 태극기를 핑계로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기 싫으니 별 이유를 다 들고 있습니다. 일장기 달아야 바로 회의하나 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는 문구가 담긴 태극기 팻말 게재에 반발해 회의장 입장을 거부하면서 개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에 반발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국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팻말을 제거해야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국방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김병주 의원은 태극기는 애국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기를 국회의원이 내거는 게 안 될 행위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의원들, 국기인 태극기에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 자랑스러운 우리 국기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내거는 것이 해선 안 될 행위인가? 정말 살다 국회의원이 태극기 걸었다고 거부하는 것도 처음 보게 됩니다. 이어서 역사학자 김준혁 교수의 경고. 김준혁. 일본은 1960년대부터 재팬머니를 한국에 투자했다.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으로부터 시작해 엄청난 인원이 일본 정부의 돈으로 일본 유학을 하고 그들은 한국으로 들어와 대학 교수와 공무원, 국영기업, 대기업 임직원 그리고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일본 정부가 최소 50여 년의 미래를 보고 재팬머니로 다시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한 것이다. 과거 일본이 후쿠자와 유키치를 통해 김옥균을 키우고 젊은 친일파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국가를 장악하여 일본에 의해 조종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일본은 끝내 한반도를 집어삼켰다.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일본은 다시 한반도 점령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바로 한국 지식인 청년들을 일본 대학으로 불러들여 공짜로 공부시켜 박사를 만들어주고 한국으로 돌려보내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의 숨겨진 욕구대로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을 희석시키면서 일본의 우월을 이야기하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며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친일파가 되어간 것이다. 재팬머니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한국의 재팬머니로 키우다시피 한 윤석열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이다. 한국 내 친일 세력들이 총단결해서 윤석열을 만들었다. 친일 언론들이 윤석열을 미워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찬양했다. 다른 후보들도 있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후보는 윤석열이었다. 그는 일본 문부성 1호 장학생 윤기중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일본의 적자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이후 가장 일본인보다 더한 일본인으로 만들어진 사람일 수 있었다.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일본은 과거 19세기 말의 방식이 아니라 21세기 방식으로 한국을 조종하고 한국의 경제 침탈과 정치 예속화를 시켜 실질적인 신식민지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회담의 결과로 한일 청년 미래 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한일 청년들을 양성해서 영원히 한국을 친인의 나라로 만들어 지배하자는 것이다. 윤석열이 일장기에 고개를 숙이고 경건한 자세를 취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조국에 대한 충정을 표하는 것이다. 진짜 일본의 오랜 한국 투자의 완성판이 2023년 3월 16일 일본 동경 기시다 총리 공관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해졌다. 일본과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를 내쫓기 위한 전쟁이다. 이어서 윤시양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강력했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발언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저께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었습니다.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